네, 안철수 연구소는 네,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네, 13조입니다. 아, 13조가 아니라 1조 3천억이죠. 네, 수상했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좀 부담이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금? 과세를 하겠다. 네, 세금을 매기는 네, 방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이제 제기했고 네. 한나라당에서 곧바로 또 이제 법안 네, 나왔습니다. 자, 어떤 안입니까? 네. 현재 안이 어떻고 앞으로 지금 추진되는 안이 어떤 건지 좀 일단 먼저 심재현 기자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국내에서 상장된 주식과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 기조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을 보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3% 이상 대주주 그리고 평가액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을 물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5% 이상,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주와 50억 원 이상의 평가액을 이 경우에만 지금 양도 차익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또 1년 이내에 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차익의 30%, 1년 이상 보유해서 팔 때는 20%를 과세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10% 양도 차익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전부 다 지금 비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OECD 30개국 중에서 24개국 80% 정도가 지금 이런 양도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지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번에 이제 한나라당이라든가 민주노동당에서도 네. 뭔가 양도 차익을 이번에 좀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버피세라고 하죠. 부자 등세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고 소득 구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런 네. 의력을 펼치면서 급격하게 논의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한나라당 이매규 정책 부의장이 발의하려고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4천만 원이 넘는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주주 그러니까 지분이 3%나 5% 이상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네. 4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0%를 과세하겠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상장 주식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과세하자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이영희 기자. 네. 문제점 좀 있을 것 같죠? 네. 문제점. 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세금 체계를 보면요, 양도 차익을 지금 비과세해 주는 대신 거래세가 0.3% 정도 물리게 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0.15%의 거래세고 코스닥 경우에는 0.3%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배당세도 있습니다. 배당세는 소득세 14%에다가 지방소득세 1.4%를 해서 15.4%의 배당세가 지금 과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다가 양도 차익 과세가 20% 정도 되면은 개인 투자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의료보험료도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개인 투자자로서는 중과세가 되는 것이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그럴 것 같고. 좀 어떻습니까, 좀? 시장 반응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증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잘 지탱하고 있는 증시가 좀 많이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양도 차익 과세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시장 비중에서 외국인이 한 30% 정도 되죠. 네. 새 제도가 도입되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양도 차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외국인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빠져나갈 것이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영희 기자. 예.
금투협협회라든가 좀 이 증권업계에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양도차익 과세 이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당장 뭐 이름을 걸고 반대를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어떤 법비세나 이런 세금을 도입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는 반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거래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래세하고 자본이득세가 같이 과세되는 중복과세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과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과세가 돌아간다. 지금 4천만 원 이상에서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누진세 정도의 이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이렇게까지 늘어나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이 거래로 먹고 사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객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법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대응은 안 하고 있지만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좀 액션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향후 정치권이 추진할 시나리오를 우리 신재현 기자가 좀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일본의 사례가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거래세만 도입했다가 요거를 양도세로 전환하자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시간을 두면서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양도세만 물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을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좀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7년, 네. 27년에 걸쳐서 네. 점진적으로 걸쳐서 거래세 제도를 양도차익제로 네.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 고액자산가들 좀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이 비과세 때문에 위험을 좀 회피하는 고액자산가들이 그나마 주식하고 주식형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세금이 부과되면 매력이 반감된다. 매우 부정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도 아닌데 향후 좀 더 올라서 3,000선 정도 좀 정복하고 나면 그때 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고액이 아니라 거액자산가들에게 오히려 중과세하는 방향 쪽으로 좀 정책이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양도차익 4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이 주식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다, 네, 텃밭이다, 직결 표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완충장치 없이 곧바로 적용했다가는 한나라당이 상당히 좀 타격을 오히려 내년 총선 대선에서 입을 수 있다. 이런 약간 좀 정치적인 판세까지도, 표까지도 계산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년 이상, 2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파격적으로 좀 줄여주는, 낮춰주는 이런 좀 어떤 혜택, 이런 어떤 보완장치도 좀 필요 좀 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거래세가 없어지는 만큼 이 단기 투자자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영규 기자가 준비한 더 알찬 얘기들, 똑같이 알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